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일 오후 4시 반입니다. 바깥으로는 지금 미세먼지가 쫙 깔려가지고 10년의 쾌청한 기분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다 정치 문제입니다. 한국을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의 약 30%가 중국에서 날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친북, 친중, 친러 노선을 걷다가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이 미세먼지가 일본에서 날아왔다고 하고 그때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했으면은 정권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정권은 미세먼지도 중국에서 날아온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일본에서 날아온 미세먼지는 미워하고 미세먼지에도 국적이 있습니까? 자, 이런 정치의 계절 속에서 내일 자유한국당이 내일 금요일입니다. 1월 3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광화문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 야외 집회를 가지는데 국민과 함께 희망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가자 광화문으로 지키자 대한민국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희망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대회 이 명칭이 지금 이 급박한 나라 사정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처지를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평화시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주도의 헌법 유린 친위 쿠데타적 사건이 일어났는데 목숨을 걸고 막겠다는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을 막지 못하고 날치기를 당한 상황에서 지금 체제가 전복되는 길을 걷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희망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대회라고요? 이게 원래는 이런 식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아마 황교안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황교안 대표도 너무 강경하게 나가면 안 된다 해서 이런 친목회 비슷한 집회로 성격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일 많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이왕 할 바에야 하루 늦춰가지고 1월 4일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그 토요일 집회하고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이 다 같은 사람이고 토요일 집회에 모이는 사람의 90%는 자유한국당 지지입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어차피 그 사람들은 우리가 무시해도 우리밖에 찍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집토끼는 무시하고 산토끼 잡겠다고 중도 기회주의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하여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년에 드니까 갑자기 언론이나 아니면은 국민들 마음속에서 황교안 대표의 자리가 흔들리거나 아주 작아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리더십의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위기의 핵심은 바로 공수처법, 선거법 강행 통과를 막지 못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막겠다고 했어요. 목숨 걸고 막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식도 하고 농성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몸을 상해가면서.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결과를 보는데 이게 막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없는 사람이 됩니다. 너무 강경한 약속을 하면은 그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대표의 개인 지지도도 떨어지고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 경상도 지방에서도 일부에서는 아주 근접한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그리고 한국당은 보수 대통합이라는 공허한 말을 하면서 뭔가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고 지금 공천심사위원장 발표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갑자기 흔들려 버린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황교안 대표는 이분의 행동에서 딱 느끼는 게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잘 다듬어진 관료다, 모범생이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위대한 구국의 투사가 나와도 나라를 구할까 말까 하는데 매끈한 관료 출신이 거대한 이 좌파 독재 세력과 싸워서 자유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상황과 안 맞는 모습이 점점 두드러지게 보인다. 그것은 이분의 말과 행동에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정말 황교안 대표에게 아픈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여상규 법사위원장입니다. 판사 출신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조국 청문회 때죠. 이분이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사회를 잘 본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불출마 선언에 점해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참 절박한 사정을 보여줍니다. 법사위원장. 이분은 삼선했습니다. 경남 사천 남해 하동이 지역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당 전체가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보수 통합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당이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마저 무시한 채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을 일방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력감을 동시에 느꼈다. 내가 물러나는 것을 시작으로 황교안 대표는 물론 우리 당 의원 모두가 보수 통합을 위해 스스로를 내려놓았으면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을 동시에 느꼈다는 것이 아마 이분이 정계 은퇴를 선언한 심리적 동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하더라도 그 분노를 발산시켜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되는데 분노로 왜 그친다? 무력감. 이 무력감이 문제죠. 왜 무력감이냐? 바로 황교안 리더십이나 자유한국당의 미래에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뜻으로 이렇게 읽혀집니다. 이분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당과 친여 군소 정당들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여 7개월 만에 군사작전처럼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상황을 보면서 정치의 존재 가치가 사라졌다는 회의가 들었다. 그러니까 독재식으로 쿠데타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분은 점잖아서 쿠데타 이야기하지 않고 군사작전이라고 했는데 군사작전이 쿠데타지 뭡니까?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우리 사회의 기본과 근간을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강행 처리할 수 없는 법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때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완벽한 좌파 독재의 모습이다. 여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한국당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합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 했는데 의원들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국회 충돌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인지 몸을 사리거나 아예 나서지도 않았다. 괜히 육탄 저지에 나섰다가 남은 손해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었을 텐데 황교안 대표부터 우왕좌왕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사를 받을 망정 쿠데타적 방법으로 사실상 불법 위헌 행동을 하는 여당의 몸으로라도 막고 나섰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여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문 대통령과 그 주변 행태를 보면은 북한은 아주 가까이 지내야 할 우군으로 생각하고 엄연한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적군으로 보는 것 같다. 지금처럼 국가 예산을 갖고
포퓰리즘 정책을 쓰면 베네수엘라나 그리스처럼 국가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현 정권의 모든 정책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는 후진국 수준으로 몰락할 것이다. 이 정치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니까 아주 절실하게 들립니다.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도 여상규 위원장은 황 대표가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보수 통합이 진행되고 새로운 희망이 보이면 나도 다시 출마해서 정치를 계속했을 텐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길이 안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지난 11월 원유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보수통합 추진단이 출범했지만 그간 한 일이 뭐냐? 이것은 황교안 대표를 믿고 정치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리더십을 보여주었으면 다시 한번 출마하고 싶었는데 황교안 대표 때문에 정계를 은퇴하게 되었다는 식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황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과 로텐도홀 철야 농성을 하면서 투쟁을 이끈 것까지는 좋았지만 최종 성과가 없었다. 결과가 안 나오는 투쟁은 리더십 부재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우리 당 의원 전체가 암흑 속에서 방황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황교안 대표는 4월 총선을 어떻게 치를지 전혀 비전을 내놓지 못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각자 도생하라는 이야기다. 각자 알아서 살아라는 뜻이죠. 각자 도생. 그래서 저부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보수 통합의 물꼬를 트라고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당 텃밭인 제 지역구부터 보수 통합이 시작됐으면 좋겠다면서 황 대표도 대표직에 연연해서는 안 되고 다른 의원들도 기득권을 포기해야 보수와 중도를 포함한 자유진영의 대동단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느 말 하나 빠뜨릴 데가 없습니다. 문제는 모든 것이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는 얼마나 또 답답하겠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할 말은 또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 지도자는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부터 이제 10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황교안 대표가 감당할지 저로서도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어쨌든 이끌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지도자 한 사람에게만 모든 걸 남겨놓고 다른 사람은 뒤로 빠져가지고 논평만 하고 협조하지 않는 그런 아주 나쁜 서성이 있습니다. 지도력에 못지않는 팔로우십이 있어야 되는데 리더십은 팔로우십과 결합이 돼야 제대로 되는 것이죠. 어쨌든 답답한 느낌인데 여상규 의원의 말 중에 쟁쟁한 게 이 정권은 북한 노동당을 우군으로 자유한국당을 적군으로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적군이나 적폐 세력으로 보는 이 문재인 정권 너희 힘을 총선을 통해서 더 강화시킬 것이냐 견제할 것이냐 국가가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고 국민들도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계절입니다. 감사합니다.